안녕하세요, 파주컴퓨터입니다. 이번 주에 수리했던 내역들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5970님 같은 경우는 이제 블루스크린 발생되고 윈도우 설치가 잘 안 되는 컴퓨터입니다. 보시다시피 조금 먼지가 좀 심각하죠. 네, 먼지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오류가 조금 심했을 거예요. 정상적으로 윈도우 설치 진행이 안 되고 블루스크린이 자주 발생되는 컴퓨터입니다. 뭐 장난 아니죠. 네, 장난 없습니다, 이거. 그래도 마른 먼지라 터는데 크게 지장은 없었고 전체적으로 좀 먼지가 많은 품이에요. 이렇게 먼지가 많으면 컴퓨터가 오작동을 하는 일이 좀 있긴 하죠. 이 테스트하면 3-4시간 정도 보통 진행이 되고요. 오류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이 메모리 테스트까지 진행하고 드린다 그래갖고 이게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3070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또 온도가 높아요. 105도를 훅 넘어가가지고 이거는 끄고서 서멀 제도포를 진행을 조금 했습니다. 보석바죠. 옛날에 많이 팔렸던 보석바고 서멀도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만지면 가루처럼 막 부서집니다. 다 뜯어서 재작업을 했어요. 1mm하고 1.5mm 들어가더라고요. 테스트 이게 초반입니다. 초반에 했던 거라 온도가 이렇게 낮은 거고요. 많이 하면 좀 더 많이 오르겠죠. 기존보다는 20-30도 정도 내려간 온도로 해서 출고를 했습니다. SN코어 DDR4 8기가 2개를 추가 장착했습니다. 금액이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청소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분 거는 이제 가끔 느려지는 증상의 컴퓨터인데 이런 게 조금 애매한 경우예요. 컴퓨터를 저희 쪽에서 구매한 거고요. 사용하다가 가끔 느려지는 증상이 있다 그랬어요. 한 3시간 정도 쓰면 좀 느려지나 봐요. 그래서 기존에 메모리 교체하고 CPU 쿨러 교체하고 메인보드 교체를 한 번 했었고요. 증상이 개선되지 않아가지고 나머지를 또 다 교체했습니다. 파워, CPU, SSD 교체해가지고 정상 출고를 했고요. 다시 가져가고 나서는 이제 연락이 없었어요. 이게 7월 5일인데 한 일주일 정도 쓰신 거거든요. 근데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A620 제품이었는데 이것도 A620이긴 한데 좀 상급 A620으로 변경을 했고요. CPU는 제가 조금이라도 더 싼 거 넣기 위해 가지고 이그닉에서 파는 병행 수입 벌크 제품을 넣었습니다. 이 8600G입니다. 일반 사무용보다 조금 높은 등급 정도라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교체를 해서 드렸고 판매가 된 지가 좀 된 제품이에요. 새 제품이긴 한데 좀 병행 수입 제품으로 교체를 해드렸습니다. 무상으로 다 진행을 했고요. 파워는 시소니 거 A12로 변경을 했고 이렇게 해서 출고를 했습니다. 모든 비용은 무상으로 처리했습니다. 한 6개월 이상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된 제품인데 쓰는데 불편하다 그러셔갖고 호소를 하시니까 교체를 2번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해서 드렸고 요거는 처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컴퓨터 재조립 건이고요. 재조립 건이 요즘에 특히 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기존의 제품들은 대부분 사용을 했고요. 보드, CPU, 쿨러를 교체를 했습니다. 대부분 부품은 당근에서 구매를 해오셨다고 그랬고 전체적으로 다 드러낸 거죠. AMD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드러낸 제품은 다시 잘 드렸고 다 중고였어요. 뜯어서 보니까 쿨러까지 전부 다 중고였고 좀 부족한 부품들은 제가 채워서 넣었습니다. 이것도 잘 되시나 봐요. 당근에서 컴퓨터 부품들이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나 봐요. 가져오셔서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액적으로 좀 저렴하니까 중고를 넣어서 이런 건 하셔도 괜찮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케이스 교체 작업입니다. 재조립이나 케이스 교체 작업이 이번 주에 좀 많았던 것 같은 기억이 있네요. 가져오신 거는 Z1 플러스 제품이고요. 요거는 제가 케이스를 잘 몰랐던 제품인데 잘 고르신 것 같아요. 가져오신 걸로 대부분 다 작업을 했고요. 이렇게 좀 옛날 케이스에 들어가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드러내서 가져오신 제품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CD롬이 있잖아요. CD롬이 들어가도 이 보드가 꽤 큰 거거든요. CD롬 들어가는데 간섭 없이 잘 들어가요. 보시면 메모리가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죠. 양쪽으로 있는 메모리 타입이거든요. 일반 컴퓨터는 아니고요. 서버용이라고 그러죠. 서버용 PC라고 보시면 됩니다. 꽤 큰 메인보드임에도 굉장히 괜찮은 케이스였어요. 잘 만든 제품이고 이 측면에 가림막도 있고 전면 쿨러도 있고 메쉬망이고요. 여기는 CD롬 넣을 만한 게 별로 없어가지고 아직도 아수라를 많이 쓰고 있었는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서 CD롬을 가끔 찾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CD롬 찾는 분 있으면 저도 요거를 추가로 사용해 볼 생각입니다. 이건 교체 비용을 7만 원 받았고요. 네, 댓글까지 남겨주셔가지고 되게 고맙죠. 사실 제가 나중에 작업한 거 찾아보거나 내 부품에 어떤 거 들어갔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웬만하면 카페에다 다 남겨놓으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힘이 좀 많이 됩니다. 영업에도 도움이 되고요. 사실 요거는 10분 사용 중 꺼지는 증상의 컴퓨터입니다. 요거는 금방 나오긴 했는데 서비스 센터에서 조금 오래 걸려가지고 교체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른 데서 구매하신 컴퓨터인데 맥스 엘리트 제품이죠. 프리모 600W 요거 콘덴서가 이렇게 터졌습니다. 맥셀리트 제품이 이 콘덴서가 저품질인가 봐요. 굉장히 잘 터집니다. 서비스 센터에서 교환을 받아가지고요. 다시 교체 장착을 해서 드렸습니다. 총 비용은 45,000원이 나왔네요. 이분은 이제 화면이 안 켜지고 그래픽카드를 교체했던 건입니다. 화면 안 켜지는 증상은 뭐 메모리 접촉 불량도 있고 그래픽카드 불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맡겨놓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었어요. 마침 9060 XT 나올 타이밍도 됐었고 이분들 해외도 나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긴 시간 맡겨져 있던 컴퓨터입니다.
겁니다. 아마 제 영상 보면 이 케이스가 많이 보였을 거예요. 기존의 제품이 RTX 4070 Ti MSI 제품인데 수리를 한번 해보겠다고 서비스센터에서 얘기도 했었는데 서비스센터에서도 수리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됐었어요. 무상 보증 기간은 다 끝났던 제품이고요. 그래서 이건 다시 잘 싸드렸고, 이거 포천의 PC 마스터라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화타로 알려져 있죠. 저는 그쪽으로 이제 한번 보내보라고 그랬습니다. 대부분 보낸 거 다 수리해서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수리 못하는 거 가지고 오시면 그쪽으로 다 보통 의뢰를 드리거든요. 못 고치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수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다른 데 보지 마시고 그냥 글로 보내셔도 됩니다. 기가바이트의 9060 XT 16기가 제품으로 교체를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16기가 제품으로 교체를 진행을 했고요. 2대 맡기신 분 거예요. 서로 CPU를 바꿨고요. 하나는 X3D 제품이고 하나는 X 제품이어가지고 변경해서 한쪽으로 좀 몰빵해가지고 들어갔고요. 9060 XT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2대예요. 한쪽으로 성능을 조금 더 좋게 CPU를 옮긴 거고요. 그래픽카드 새로 넣고 출고를 했습니다. 총 74만 9천 원이나 나와버렸어요. 꽤 비용이 많이 나왔죠. 7265님 같은 경우는 이제 가끔 전원이 안 켜지는 컴퓨터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파워를 교체했던 제품인데 증상이 또 동일하게 나와가지고 교체해드렸던 파워는 다시 회수를 하고 저희가 메인보드를 교체를 했습니다. 근데 다시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메인보드 불량이 맞았나 봐요. AMD 2600 CPU를 가지고 계셨고 2세대 CPU이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메인보드에는 아쉽게도 장착이 안 됩니다. 요즘 나오는 거 중에 450 보드가 하나가 있거든요. B450M HDV 여기다 넣어가지고 교체를 했고요. 차액 22,000원만 청구를 했습니다. 노파 다시 원상 복구하고 보드 교체를 했습니다. 증상이 바로바로 나오는 건 아니었고요. 저희 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가능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실 사용하면서 교체하면서 테스트했던 거고요. 이렇게 새 보드를 넣었습니다. 기존 보드보다 못한다는 안내는 다 드렸어요. 저희가 중고보드도 좋은 게 있긴 한데 중고보다는 새 거를 좀 선호하시는 분이었어요. 가끔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저 파워는 그러면 어떻게 쓰냐 그러는데 파워 저희 매장 오시면 한쪽에 많이 쌓여 있어요. 대여도 많이 해드리고 제가 가끔 중고 컴퓨터 팔 때도 있거든요. 그런 중고 팔 때 출고하기도 하고 교품이 빨리 필요하신 분들 대용으로 쓰기도 합니다. 크게 손실 보거나 그러는 건 없어요. 결국엔 쓰게 되더라고요. 이분도 화면이 가끔씩 안 나오는 컴퓨터입니다. 요거는 저희 매장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그래픽카드가 풀로드 걸리고 그래픽카드 인식이 잘 안 됐어요. 이것도 조금 애매해가지고 그래픽카드를 일단 교체를 해보고 추이를 좀 보자 그랬는데 연락이 다시 안 오시더라고요. 요거는 중고로 교체했어요. 그래픽카드가 크게 필요 없는 작업을 하시는 분이어갖고 큰 비용 안 드는 쪽으로 최대한 작업을 해달라 그래서 중고 그래픽카드를 넣었습니다. MSI GTX 1050 Ti로 교체를 했고요. 요거는 RX 570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요거 아직 제가 갖고 있고요. 동일 증상이 나오면 다시 원상복구 해야 될 수도 있어서 당분간은 제가 갖고 있을 생각입니다. 7600님 같은 경우는 전원이 안 켜지는 컴퓨터인데 요거는 2020년 8월에 파주컴에서 구매한 제품입니다. 꽤 오래됐죠. 이제 5년 차 정도 들어가는 제품이고 12500W 파워 불량이 났습니다. 마이크로닉스 파워가 불량이 많죠. 유명하신 분들이 선호해서 쓰다 보니까 보통 마닉 파워를 많이 찾습니다. 뭐 저희도 그래서 마닉 파워를 많이 쓰고 있기는 하고 많이 팔려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불량은 확실히 많이 나오긴 합니다. 무상으로 다 처리를 했어요. 요 클래식 500이고요. 저희가 먼저 선교체해서 드렸고 요게 옛날 제품이고요. 요게 풀체인지 2죠. 먼저 교체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하게 먼지까지 다 털어갖고 진행을 했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파워는 무상 AS 기간이 남은 거거든요. 보증기간이 남은 제품은 보증기간 내까지 무상입니다. 공임 없이 다 무상으로 처리했고 비용을 주시려는 준비가 돼 있으셨지만 다 무상이라고 안내 드렸습니다. 원래 무상이 맞아요. 저희는 3시간 정도 사용하다 보면 모니터가 깜빡인데요. 이게 AMD의 고들병 같긴 한데 프로그램하고 AMD 드라이버하고 문제 같아요. 어떻게 되면 저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긴 한데 아직 찾질 못했어요. 이분은 3시간 정도 사용하면 모니터가 깜빡깜빡거린다고 하더라고요. 껐다 키면 또 해결이 되고 그러긴 하는데 일단 저희가 판매했던 제품이고 문제가 좀 있어서 짜증이 조금 많이 나셨던 것 같아갖고 똑같이 1대1로 맞교환을 해서 이렇게 부품 준비해서 이렇게 조립을 한 다음에 다시 드렸습니다. 연락이 없습니다. 잘 되나 봐요. 가져오신 것도 제가 하루 정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증상은 안 나오긴 하거든요. 어떤 문제에서인지 잘 모르겠는데 AMD 내장 그래픽으로 팔렸던 사무용 중에 이렇게 깜빡이는 증상으로 오셨던 분들이 조금 있긴 해요. 근데 요거 원인을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요거는 이제 다른 데서 받으신 거라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굉장히 느린 컴퓨터인데 암호가 일단 있어서 포맷을 해달라고 가져오셨던 거예요. 제가 SSD를 좀 넣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를 드렸는데 제 권유가 통하진 않았습니다. 이거 발로란트라는
하는 게임을 아들이 하려고 받아오신 것 같긴 하더라고요. SSD가 없어요. 요 시게이트 하드 1테라짜리로 기억을 합니다. 여기다가 윈도우를 설치해서 드렸어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게 제가 그렇다고 강제로 뭐 이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분은 다시 오셔서 SSD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 M.2는 없고요. 8세대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2.5인치 그냥 좀 싼 거 넣어서 좀 쓰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비용이 조금 아깝다 생각을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어갖고 일단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체감이 굉장히 클 거예요. 제가 장사를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제 의견이 잘 안 통했을 수도 있긴 한데 이거는 하시는 게 맞다 생각은 들어요. 일단 윈도우 설치 3만 원만 해서 드렸고 일주일 안에 써보고 불편해서 다시 오시면 이 비용은 빼드리고 다시 SSD 비용만 넣고 윈도우 설치하고 가져가시라고 그랬거든요. 안 오실 것 같아요, 느낌이. 자, 이거는 화면이 안 켜지는 컴퓨터고요. 2번 슬롯의 메모리가 불량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2번 슬롯을 떼어내서 4번 슬롯으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왔을 때 2번 슬롯인데 화면이 안 나오죠, 이렇게. 2번 슬롯이 유독 잘 안 돼요. 몇 번 뺐다 꽂았다 하니까 들어오긴 하던데 그냥 4번에다가 연결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비용을 10,000원을 받았고요. 접촉 불량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특히 요맘때 더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가끔 전원이 꺼지고 업그레이드까지 요청을 하신 겁니다. 기존에 쓰던 컴퓨터는 AMD 200G2고요. 인테리어 사무실에 들어가 있던 컴퓨터예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이런 것도 돌리고 그러시거든요. 스케치업까지. 네,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최대한 비용이 안 드는 부분을 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좀 했습니다. 업그레이드는 5600G CPU를 넣었고요. 이 컴퓨터가 꺼지는 증상이 있어요. 이 파워 불량으로 보였거든요. 파워는 교체를 하자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옵티머스 파워인데 이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CPU 대행 수리건이고요. CPU 불량이 꽤 많은 편에 속하죠. 이번 주에도 또 CPU가 불량이 들어온 겁니다. 이분은 블루스크린이 자주 뜨는 컴퓨터고요. 가지고 계셨던 CPU는 13700K CPU입니다. 교체 받을 동안 제가 13700K F CPU를 대여를 해드렸어요. 작업을 하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CPU를 먼저 드렸고 첫날에는 못 드렸어요. 제가 갖고 있는 대여 CPU가 2개인데 2개 다 나가 있는 상태여가지고 하나는 아직도 나가 있어요. 하나가 마침 들어가서 그 다음 날인가 대여해드렸어요. 코이드에서 굉장히 빨리 처리가 됐습니다. CPU는 코이드 제품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AS가 좋고 이쪽 기사님이 3사 중엔 제일 잘 보는 것 같습니다. 14700K로 교체를 받아서 출고를 했습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죠. ASUS 메인보드에 온도를 90도로 리미트를 걸어가지고 출고를 했습니다. 굉장히 작은 컴퓨터에 5mm 들어가 있죠. 여기 소켓 가이드가 있어가지고 되게 힘들어요. 교체기가. SF 파워도 보이네요. 그래픽카드도 굉장히 크고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이거 완제품 PC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조립하신 분이 굉장히 조립을 잘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못하지 않을까? 14700K 새 걸로 받아가지고요. 코일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당연히 했어요. 자, 이거는 조립 실패 재조립건이고요. 조립하다가 가지고 오신 거예요. 원래 김포에서 오셨고 오전에 10시에 예약 잡고 오셨다가 11시 반까지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좀 멀리서 오시기도 했고 11시에 예약이 없어가지고 바로 작업해서 드렸습니다. 재조립 공임은 6만 원 요청을 했는데 10,000원 더 주셨어요. 그래서 7만 원 받았어요. 다 탈거해서 했어요. 파워를 먼저 꽂으면 조립하기가 어렵고요. 패너브는 하단에다가 장착을 해서 드렸습니다. 이렇게 조립을 했고 쿨러 하나는 이제 따로 교체를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고요. 정상적으로 부팅되는 것까지 확인해서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화면 안 뜨는 컴퓨터고요. 그래픽카드 불량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무실에서 쓰시는 컴퓨터라 1660 대여해 드린 다음에 3050 8기가 주택 거 구매해가지고 넣어서 10,000원 받았습니다. 이 부품을 넣어서 출고를 했습니다. AMD 그래픽카드인데 벌써 2번 불량 났대요. 그래서 AMD는 절대 안 하시겠다 그래갖고 넣을 만한 거 30만 원대 제일 싼 게 3050 8기가거든요. 3050 8기가를 넣었어요. 그동안 1660을 넣었고 작업하거나 이런 용도로 쓰시는 거라 뭐 크게 지장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전원이 안 켜지는 컴퓨터고요. 케이스 상단 스위치 파손이 된 컴퓨터예요. 스위치 누르는 부분이 반대쪽엔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플라스틱 부분이 파손이 된 거예요. 이런 컴퓨터인데 이거는 이제 불량이 났다고 탈거해달라 그래갖고 탈거를 했습니다. 초점이 나갔는데 이 부분이 좀 부러졌어요. 누르면 밀리는 거예요. 그냥 밀려가지고 빠져버리는 듯한 느낌. 저는 이제 빨리 교체하고 이제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선호하기 때문에 옆에 스위치들로 옮겼습니다. 요거는 누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리셋 스위치는. 이 LED 스위치를 전원 버튼으로 옮기고요. 요거를 LED 스위치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LED 바꾸고 싶으면 눌러야 되니까 리셋을 없앤 거죠. 잘 켜지는 거 확인하고
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케이스 LED가 안 들어온 증상이고 저희 쪽에서 판매했던 제품이긴 합니다. C6AM이라고 뒤에 요 쿨러가 불량이에요. 다크플래시 DLX21 같은 경우는 요 쿨러에 LED 조절하는 게 들어있다 보시면 돼요. C6AM 따로 팔거든요. 이거 한 9,500원 정도 해요. 그래서 제가 10,000원 받았습니다. 먼지 다 털고 좀 청소 좀 해서 이렇게 LED 잘 들어오게끔 해갖고 출고를 했습니다. 요거는 전원 안 켜지는 증상이고요. 케이스 스위치 불량이에요. 요것도 똑딱이 스위치 방식이 아니어가지고 교체하기는 좀 어렵고 리셋 스위치도 없고 그냥 잠깐 쓰고 말 거라고 하셔가지고 극단에 조치했습니다. 요렇게 네. 요거 캐릭도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쓰겠다고. 그래서 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뺐어요. 요 스위치를 눌러서 쓰면 되고 임시로 쓰다가 이제 곧 PC 바꾸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요 스위치가 망가진 겁니다. 자, 요거는 오늘 오셨던 거네요. 모바일 마비노기를 하면 튕기는 증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1시간 정도 봤던 것 같은데 메모리 테스트하면 오류가 있어요. 시네벤치는 정상적으로 통과를 하고 새 메모리를 교체해가지고 해봤는데도 똑같이 오류가 나요. AMD CPU 3600을 교체해가지고 메모리 테스트를 했더니 또 정상적으로 되더라고요. 메모리 오류 난 것들이죠. 여러 번 메모리를 다 교체해가지고 해도 계속 오류가 나요. 새 걸로 해도 오류가 나고 제 것까지 총 4개가 불량 날 확률이 없잖아요. 보시면 AMD 3600이죠. 3600으로 교체를 해갖고 테스트를 지금 13분 정도 했어요. 기존 거는 10초도 못해요. 10초 정도 하면 바로 에러 뜨거든요. 10분 넘어서도 잘 돼요. 그리고 마비노기 돌리면 튕겨버렸었는데 오류나고 이것도 플레이를 직접 해보셨는데 잘 돼갖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아마 CPU 접촉 불량일 수도 있긴 한데요. 소켓 부분에 써멀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갖고 청소를 좀 했습니다. BW100으로 깨끗이 청소를 한 다음에 좀 말리고 안에 먼지 좀 불어내고 그러고 나서 해보니까 메모리 오류도 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잘 되더라고요. 멀리서 오셨던 것 같아요. 잘 수리가 된 것 같긴 합니다. 요거는 이제 블루 스크린 자주 뜨는 컴퓨터 MSI 노트북인데 요게 불량이 났어요. 요게 살짝 휘었더라고요. 요 써머리 높아서 그런지 약간 휘더라고요. 윈도우를 2번 깔았는데 깔리기도 하고 SSD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SSD는 좋은 거 넣을 필요 없고 저장 공간도 그렇게 크게 필요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요걸로 교체를 했고요. 이거는 화면이 안 뜨는 컴퓨터고요. 이제 메모리 접촉 불량으로 이제 화면이 안 떴던 컴퓨터예요. 메모리 슬롯을 청소하고는 정상에서 작동을 했는데 다시 오실 수도 있어요. CPU 온도가 많이 높아요. 근데 쿨러 불량은 또 아니더라고요. 온도가 정상에서 잘 쫙쫙 떨어지긴 하는데 5800X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다크플래시 순행이 잘 못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적인 작업할 때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조금 애매했습니다. 그리고 2번 슬롯 상태가 좋지 않아서 4번으로 옮겼고요. 정상적으로 되는 거 확인하고 드렸습니다. 잠깐 돌려도 이렇게 온도가 쭉 올라가요. 근데 또 잘 떨어져요. 쿨링은 잘 되고 있긴 하지만 이 쿨러 성능이 별로다라는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어요. 자, 이번 주의 마지막은 케이스 교체권입니다. 방금 찾아가셨고요. 요거는 안텍 플럭스 프로 메쉬 케이스를 했고요. 25만 9천원짜리 굉장히 고가 케이스입니다. 조립 공인 7만원 받았고요. 총 비용이 32만원 정도 나왔죠. 이 다크플래시 DLX21 케이스로 기억을 하고요. 다 뜯어가지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여기 액정은 프로그램 깔아서 나오는 거 확인하고 드렸어요. 여기 손님이 찍혔네. 재조립이고요. 재조립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가져가시면서 이제 다시는 다른 거 바꾸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가셨거든요. 또 오실 것 같아요. 네. 이것저것 바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 주는 이렇게 가지고 이거 마무리를 했고요. 다음 주에 또 처리했던 내용들 뭐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